남극에는 피해 폭포가 있는데요. 1911년 호주 지질학자 그리피스 테일러가 남극을 탐사하다 발견했지요. 발견 당시 새하얀 테일러 빙하 사이로 마치 피처럼 붉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피해 폭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빙하 위로 빨간 물이 흘러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었는데, 이에 보이지 않는 빙하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이라는 등의 미신이 퍼지며 세간의 불가사의로 여겨졌지요. 2006년 존스 호킨스대 연구진이 피해 폭포물에 있는 철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하면서 빨간빛을 띠게 됐음을 밝혀냈는데요. 이때도 피해 폭포가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요. 이후 2017년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와 콜로라도대 등 공동 연구팀이 피해 폭포 원천을 밝혀내었는데요. 피해 폭포 원천은 빙하 아래 약 100만 년 동안 갇혀있던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물은 유난히 염도가 높아 어는 점이 낮은데요. 남극의 추위로 이 물이 얼면서 모순되게 열을 방출하는데, 그 열로 인해 빙하 얼음을 녹이면서 폭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존스 호킨스 대학의 켄 리비 박사와 테네시 대학의 미생물학자 질 A. 미쿠키 박사가 폭포가 붉은 핏빛을 띠게 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인텔리전트 리빙의 아론 잭슨이 2024년 1월에 기사로 올렸는데요. 매우 흥미로워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빛 폭포가 발견된 지 한 세기가 지나도록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아 온 끊임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블러드 폴스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붉은 색조를 띠게 하는가? 현대 과학의 노력과 공동 연구 덕분에 그 비밀을 찾아내었는데요. 공동 연구팀은 강력한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테일러 빙하 표면의 샘플을 면밀히 조사했지요. 그들의 탐구의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놀라울 정도로 극히 미미한 철이 풍부한 나노 구체였습니다. 이들은 철뿐만 아니라 규소, 칼슘, 알루미늄 및 나트륨과 같은 다양한 원소를 포함하는 입자였지요. 켄 리비 박사는 현미경 이미지를 보자마자 이런 작은 나노 구체가 있고 철이 풍부하며 철 외에도 규소, 칼슘, 알루미늄, 나트륨 등 다양한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원소들은 철이 공기에 노출될 때 녹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포의 풍부한 색깔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노 구체는 광물의 특징인 특정 결정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광물이 아니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과거의 붉은색이 붉은 조류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나 빙하 밑의 염수에서 나온 철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테일러 빙하는 그 기이한 색깔 때문만이 아니라 염분이 풍부한 빙하 밑에 호수가 있고 철과 소금의 원시 혼합물이 풍부하며 고대 형태의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래의 조건들도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극한의 생물들은 산소가 없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아마도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해왔을 겁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생명체는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가혹한 외계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요. 초기 연구의 핵심 인물인 에린 씨 페티트 박사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철분이 풍부한 염수로 가득 찬 지하강과 빙하호수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매핑했는데요. 이 소금물은 높은 염분 함량과 얼면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영하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다시 말해 물은 얼어붙을 때 열이 방출됨에 따라 주변 얼음을 녹여 물을 계속 흘려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물은 철분으로 가득 차 있기에 수백만 년 된 물이 폭포가 될 때 더 많은 핏빛물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실리콘, 칼슘, 알루미늄 및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에 폭포의 색깔이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핏방울에서 아주 작은 철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는 작은 생명체가 얼음 아래에 매우 춥고 어두운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춥거나 얼음이 많은 행성이나 위성에도 그들만의 작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흥미롭지요. 이 발견은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특히 흥미진진한데,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도 유사한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잠재적으로 생명체를 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한 토양이 있는 화성이나 목성과 토성의 얼음 위성과 같은 곳은 지각 아래에 짠 바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주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